안녕하세요. 디지털 크래프트맨십 두 번째 수업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넙스 서피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오늘 그리게 되는 넙스 서피스의 기본 구조만 정확하게 이용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솔리드 형태를 만드는 과정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이노 3D에서 사용하고 있는 넙스의 서피스의 기본 개념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라이노 3D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만들어져 있는 몇 가지 완성된 오브젝트를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정육면체고요. 이것은 원통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원뿔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구예요. 라이노 3D에서 만들어진 이 굉장히 다양한 이 오브젝트는요, 결국에는 동일한 객체가 변형된 거예요. 동일한 객체라고 생각한다면은 먼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라이노 3D의 모든 형태는 직사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라이노 3D의 가장 기본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직사각형 하나를 가지고 이 형태를 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라이노 3D에 사용하고 있는 직사각형 평면 형태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드 스냅을 이용했고요. 평면 모서리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를 배치를 했어요. 첫 번째, 이런 구조는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형태를, 크기를 대략 조정하고 이 서피스와 서피스를 연결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지금 낱장인데요. 이 형태를 결합 버튼 누르고 전체적으로 다 밀봉을 하게 되면은 깜빡하면서 어떤 메시지가 뜨냐면은 하나의 닫힌 폴리 서페이스, 즉 솔리드가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적이 있는 객체, 3D 프린팅을 한다면은 이 객체가 이대로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객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번에는 원기둥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양쪽으로 살짝 좀 기울여 보고요. 이 형태를 원기둥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형태를 살짝 휘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용할 명령은 밴드 명령을 이용해 볼 거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대칭 옵션을 적용. 그리드 스냅이 방해가 되니까 대칭 옵션을 적용했어요. 그랬더니 간단하게 직사각형이었던 형태가 이렇게 말렸죠. 원기둥 형태가 됐어요. 여기를 정확히 밀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지어점을 다 선택해서 이 지어점을 한 군데로 모으도록 할게요. 한 군데로 모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원기둥에 가까운 형태가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원뿔 형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지점을 삭제하고요. 이 형태를 한 군데로 모아보도록 할게요. 원뿔 됐어요. 그렇죠? 이 구 형태는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원기둥 형태에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제어점이 좀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이 제어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을 또 한 군데로 모아야 되겠죠. 하지만 좀 뾰족해 보이죠? 뾰족한 것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겠죠. 둥근 돔 형태가 완성됐고요. 이것도 한 군데로 모아보도록 할게요. 이 지점도 한 군데로 모아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구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모든 서페이스의 기본 구조는 직사각형 형태에서 만들어진다. 첫 번째 설명은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라이노 3D의 넙스 서페이스에서는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요. 라이노 3D에는 작업 평면의 XYZ의 방향과 대응하는 서피스의 UVN 주소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외엔 주소값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모델링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리드를 보게 되면은 그리드의 X,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주소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다양한 요 지점의 주소라든지 이 점의 주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칭화해서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시작점은 0점, 첫 번째 쯤은 10, 쉼표 0, 그리고 요 지점의 주소는 10, 쉼표 10, 이런 식으로 주소를 입력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모델링이 가능한데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좌표에는 제각각의 가지고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라이노 3D에서 약간 기본적으로 컨트롤하는 넙스 서피스에서도요. 기본적으로 주소값이 존재해요. U방향, V방향으로 주소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가로 방향을 X축에 해당되는 방향을 우리는 U방향이라고 얘기하고요. 세로 방향 그리고 Y축에 해당되는 지점을 우리는 V방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Z방향, 노멀 앞뒤로 해당되는 이 앞뒤 방향 우리는 노멀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서 앞뒤 방향, 서피스의 앞뒤 방향이라고 체크를 해서 방향 분석 명령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방향을 쉽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의 모델링이 어떤 식의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런 주소가 있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배치할 수가 있게 되는데 R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준비를 할게요. 요 주소값에 R이라는 글자가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요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형태를 그대로 이동시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가능한 것이 바로 서피스 주소값, 즉 U방향, V방향이 마치 좌표처럼 주소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링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눠서 편집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형태를 제어점을 켜고 나서요. 이것의 속성을 한꺼번에 바꿔주는 명령이 rebuild라는 명령이에요. rebuild, 서피스 재생성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U방향, V방향으로 점개수와 차수를 한꺼번에 바꿔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빨간 방향은 U방향, 초록색 방향은 V방향이니까 U방향으로만 4개, 그리고 V방향으로 2개, 이런 식으로 12개, 이런 식으로 점을 따로따로 지정해서 형태를 편집을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양한 형태의 모델링이 굉장히 쉽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런 명령이 바로 그 차수 3에 해당되는 예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U방향, V방향으로 따로따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분리해 가면서 정교한 모델링이 가능하겠어요. 모든 서피스에는 U방향, V방향이 따로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 따라 점과 차수를 따로따로 적용하면서 정교한 형태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서피스를 대략 좀 준비를 좀 하고요. 로프트 명령 이용하게 되면 간략하게 이런 형태가 준비가 됐네요. 이렇게 준비된 형태를 이용을 해서 형태를 좀 쉽게 배치를 하기 위해서 가운데에 선택되어 있는 커브는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전체적인 형태를 지금 이 서피스만 가지고 어느 정도는 형태를 변형할 수가 있고요. 이 형태를 디테일하게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U방향, V방향 중에서 U방향의 차수를 이용하게 된 볼륨 있는 형태를 간단히 완성할 수 있겠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피스 차수 변경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차수 1로 되어 있는 U방향의 차수를 3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1차수가 3차수로 바뀐다. 그럼 직선이 자유곡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요거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는 원하는 볼륨을 쉽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요. 서피스는 잘라낼 수가 있고 모든 서피스는 트림 되어도 잘라져서 없어져도 원래 서피스의 형태와 속성은 유지가 된다. 그리고
얼마든지 트림 해제 명령 적용하게 되면 트림 이전의 서피스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 점을 쉽게 약간 관찰하기 위해서 아까 배치했었던 점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점이 꽤 많은 형태가 완성이 됐어요. 이 형태를 좀 잘라내려고 그래요. 이 커브를 이용해서 트림 명령을 적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어점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사라지지 않고 있죠. 얼마든지요. 이렇게 잘려져 있는 형태는 트림 해제 명령 적용하면은 얼마든지 원상복귀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은 넙스 서피스를 이리저리 편집을 하면서 크게 헛갈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정확히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피스를 솔리드 만드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인데요. 이 방법은 가장 쉽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서피스의 가장자리를 연결해가면서 솔리드를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솔리드를 만드는 방식이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서피스를 잘라내어서 잘라내면서 솔리드를 만드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서피스의 가장자리를 연결해서 솔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형태를 좀 볼륨을 살짝 주려고 그래요. 이 형태 볼륨 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차수 변경이겠죠. 리빌드 서피스 재생성. 이 서피스 재생성 명령 이용해서 전개수를 최소화시킵니다. 전개수 4개, 차수 3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렀죠. 그리고요, 지어점을 이용해서 지어점을 살짝 끌고 움직이고요. 가운데 부분도 지어점을 살짝 끌고 움직였어요. 이런 돔 같은 형태를 완성을 했고요. 지어점을 끄고 이 형태를 미러 명령 이용하고 그리드 스냅을 이용해서 형태를 복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를 솔리드, 즉 속이 꽉 찬 객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옆구리 부분을 막아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사용할 명령은 로프트 명령이고요. 서피스의 가장자리와 가장자리를 연결해서 또 다른 서피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체크가 됐고요. 한번 결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결합 이용해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결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하는 명령이 있는데요. 이 체크하는 명령이 바로 가장자리 표시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은 기본 설정은 모든 가장자리 체크되는 것인데, 일단은 가장자리가 정확히 결합되어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떨어진 가장자리를 체크하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 결합이 되어 있지 않군요. 결합을 하면 됩니다. 체크가 해제되죠. 나머지도 결합을 하게 되면은 완전한 진공 상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솔리드 형태죠. 속이 꽉 찬 객체를 편집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최종적인 솔리드 모델링을 이용해서 최종적인 형태를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멍을 뚫으려고 그러고요. 솔리드 연산 명령 중에서 부울 합집합, 부울 차집합, 부울 교집합 명령 중에 제가 선택할 명령은 부울 차집합 명령이고요. 솔리드 부울 연산 중에서 부울 차집합 명령 적용할 물체를 선택하고 잘라내는 도구를 나중에 선택하게 되면은 구멍이 간단하게 뚫어지게 되죠. 그리고 솔리드 명령 중에 있는 가변 반지름 필렛 명령 적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모서리를 잘라서 없앨 수가 있겠어요. 또다시 솔리드를 만드는 또 두 번째 방법은요, 서피스를 잘라내어서 솔리드 형태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커브를 준비를 했고, 이 형태를 솔리드가 아니라 직선, 서피스에 있는 직선 돌출 명령을 선택을 했어요. 구멍이 뚫린 입체가 완성됐죠. 다음, 이 커브를 잘라내려고 그래요. 저는
커브를 이용해서 엑스트루드 명령 적용했고요. 살짝 겹쳐줄게요. 이 형태를요, 복사 명령 이용해서 형태를 살짝 좀 복사할게요. 이 서피스를 이용해서 솔리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트림 명령을 적용하면 되겠죠. 이 서피스를 이용해서 형태를 잘라내게 되면은, 어라? 구멍이 뚫렸어요. 그런데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 형태를 잘라내면 되겠죠. 다시요. 트림 명령 이용해서 이 부분을 잘라내면은 서로 딱 맞는 서피스가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서피스의 가장자리를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떨어진 가장자리가 체크가 되는데요. 이것을 결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닫힌 폴리 서피스로 결합되었습니다. 이 형태가 솔리드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되게 되면은 서피스를 잘라내면서 솔리드 형태를 간략하게 완성할 수 있겠고, 최종적으로 그 서피스를 도려내는 방식 이용해 내용과 서피스를 연결하는 방법 이용해서 형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넙스 서피스의 속성을 얘기를 해봤고요. 넙스 서피스의 속성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모든 서피스는 직사각형 형태에서 변형된다라는 것이고요. 직사각형 형태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느리거나 모으거나 잘라내는 방식 이용해서 모든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죠.